지난 24회 지혁은 은호의 소개팅 소식을 듣고 더는 참지 못하고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싫어. 하지 마. 지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 네가 너무 좋아서 안 되겠다. 나 너 잡아야겠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은호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혁 선배가 싫은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은호는 지혁을 바라봤습니다. 지혁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은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선배, 저는 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지만 문장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안해요, 선배. 저 먼저 가볼게요. 은호는 지혁을 밀어내듯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아니, 거의 뛰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지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은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 이렇게 갑자기 고백해서. 지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마음이 편해진다. 내 마음을 알렸으니까. 그날 밤 은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아니, 지혁 선배 곁에 있었습니다.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은호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지혁 선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진지한 눈빛이,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네가 너무 좋아서 안 되겠다. 은호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지혁 선배를 보면 자꾸 떨렸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은호는 자신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출근하면 지혁 선배를 매일 봐야 했습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까요? 은호는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혁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은호에게 고백한 후 기분이 묘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은호가 어떤 대답을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혁은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메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성재가 떠올랐습니다. 성재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친구이자 자신의 사업에 투자를 해준 성재에게 이 사실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 오늘 사업 관련 미팅이 잡혀 있었습니다. AP그룹 인수권에 대한 후속 논의였습니다. 지혁은 성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성재의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넓고 깔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성재는 이미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왔어. 성재가 고개를 들어 지혁을 반겼습니다. 응. 일찍 왔네. 지혁이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사업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AP그룹 인수를 위한 자금 조달 방안, 인수 후 통합 계획, 예상되는 리스크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혁은 성재의 조언을 경청했습니다. 성재는 역시 예리했습니다. 지혁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짚어줬습니다. 1시간 정도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혁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성재야. 나 은호한테 고백했어. 성재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서류를 보던 시선이 지혁에게로 향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재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나는 은호 후배한테 고백 안 할 거니까. 지혁은 놀란 표정으로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뭐? 성재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고백 안 해. 그러니까 너 미안해하지 마. 지혁은 성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성재의 얼굴에는 어떤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서류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럼 회의 마저 하자. 성재가 말했습니다.
지역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성재에게도 무언가 사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성재는 은호를 사랑했습니다. 아니, 사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9년 전 대학 시절부터였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씩씩하게 살아가는 은호의 모습에 마음이 갔습니다. 그녀를 위해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묵묵히 뒤에서 지켜보며 자신의 힘을 키워왔습니다. 언젠가 은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 때까지 참았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빈과의 대화를 통해 성재는 혼돈에 빠졌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성재는 수빈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빈은 유튜브 촬영 일정을 확인하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빈의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수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성재가 그 모습을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빈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 예전에 사귀던 남자가 자꾸 연락하네. 미련이 있나 봐. 성재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빈에게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일방적으로 수빈을 좋아했던 줄 알았습니다. 사귀던 남자? 난 그 남자가 일방적으로 좋아한 줄 알았는데? 수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그때는 진짜 좋아했어. 미칠 것 같았어. 하루 종일 생각나고, 보고 싶고, 다른 여자가 채갈까봐 불안하고. 성재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수빈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좋아했는데 왜 헤어진 거야? 수빈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식더라. 사랑은 시작할 때도 식을 때도 이유가 없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성재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재는 모든 일에 이유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래? 이 사람은 이래서 좋다, 이런 점이 좋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수빈은 성재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오빠. 그건 그 사람을 좋아하기 시작할 때고, 찐사랑이 시작되면 그런 이유 같은 건 없는 거야. 하루 종일 생각나고, 보고 싶고, 갖고 싶고. 성재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뭔데? 그 다음은 고백이지. 사랑은 소유욕이거든. 성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키다리 아저씨 같은 사랑은, 그런 사랑은 참아주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야? 수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진짜 사랑 안 해봤구나? 성재는 그 말에 움찔했습니다. 수빈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참아주는 사랑은 진짜 사랑을 해본 게 아니야. 세상에 감추지 못하는 게 3가지 있대. 사랑, 가난, 기침. 성재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날 이후 성재의 머릿속에는 수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했던 말도 떠올랐습니다. 나는 은호를 보면 못 참겠어. 참아지지가 않는다고. 성재는 자문했습니다. 참아진다는 것이 사랑이 아닌 건가? 9년 동안 잘 참아왔던 자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호를 보면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녀가 힘들어하면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웃으면 같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지역처럼 미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보고 싶어 죽을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참아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재는 자신의 감정을 곱씹었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은호 후배를 사랑하는 걸까? 성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은호에게 느꼈던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존경과 호감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녀의 강인함을 존경했습니다. 그녀의 성실함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일까요? 성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한편 수빈도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 소개받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조건은 완벽했습니다. 금수저 집안에 강남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외모도 준수했습니다. 모두가 좋아할 만한 스펙이었습니다. 수빈은 그 남자와 몇 번 만남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의 바르고 신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만남을 거듭할수록 수빈은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수빈은 그 남자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남자는 와인을 주문하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빈 씨는 유튜브를 한다고 했죠? 남자가 물었습니다. 네.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수빈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수빈은 눈이 반짝였습니다. 요즘 막 구독자가 늘고 있어서요. 제가 하는 콘텐츠가 패션 채널인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좋아해 주더라고요. 앞으로 더 다양한 콘텐츠를 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남자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하찮은 거 말고 명품 소개하는 콘텐츠로 바꿔봐요. 그게 돈이 되지? 그렇게 싼 옷을 누가 봐요? 수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남자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하면 유튜브 그만두는 게 어때요? 제가 벌이가 괜찮으니까 수빈 씨는 집에서 살림만 하면 돼요. 그게 편하잖아요. 수빈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식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제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유튜브는 제 꿈이거든요. 꿈? 그게 무슨 꿈이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수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저희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먼저 가볼게요. 수빈은 식당을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지만 가슴은 더 답답했습니다. 나는 돈만 많은 남자가 아니라 돈까지 많은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였어. 수빈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성재가 떠올랐습니다. 성재는 달랐습니다. 수빈의 꿈을 진지하게 들어줬습니다.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조언도 해줬습니다. 응원해줬습니다. 지지해줬습니다. 수빈아,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난 네가 하는 일이라면 다 응원할게. 성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우연히 들었던 성재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생각났습니다. 성재의 친어머니는 성재가 어렸을 때 이혼했습니다. 그래서 성재는 새엄마인 고성이 손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바빴고 새엄마는 냉정했습니다. 성재는 늘 혼자였습니다. 어머니의 부재로 무언가 결핍되어 있는 성재의 모습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성재 오빠는 이혼남이긴 하지만 왠지 챙겨주고 싶어. 그의 아픔을 나누고 싶어. 수빈은 자신의 마음이 조금씩 성재를 향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한 오빠였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성재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꾸 생각났습니다. 수빈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 성재 오빠를 좋아하는 걸까? 성재 역시 수빈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성재는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수빈이 들어왔습니다. 오빠, 아직도 이래? 수빈은 손에 따뜻한 커피와 샌드위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빈아, 이 시간에 왜? 성재가 놀라 물었습니다. 오빠 오늘 회의 많았잖아. 저녁도 못 먹었을 것 같아서. 수빈은 샌드위치를 성재 앞에 놓았습니다. 성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마워. 별 말씀을. 오빠 쓰러지면 안 되잖아. 수빈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성재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수빈은 성재 옆에 앉아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오빠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 수빈이 물었습니다. 글쎄, 습관인 것 같아. 성재가 대답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친엄마가 떠나고 새엄마 밑에서 자랐으니까 내가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 아버지한테 부담 주면 안 되고 새엄마한테 미움받으면 안 되고. 성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수빈은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성재의 얼굴에는 어린아이 같은 외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빈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빠, 이제는 오빠 하고 싶은 거 해도 돼. 오빠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수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재는 수빈을 바라봤습니다. 수빈의 눈빛이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성재는 철없는 동생으로만 알았던 수빈이었습니다. 하지만 슈올즈에서 매니저로 일할 때 보여준 프로다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했던 모습, 책임감 있게 일을 처리했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불이한 일이 있을 때도 성재에게 피해가 갈까봐 혼자 참았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후임으로 온 인턴과 싸울 때도 맞고만 있었던 수빈이었습니다. 자신을 취업시켜준 성재에게 피해가 갈까봐 문제를 키우지 않으려고 혼자 참았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성재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혹시 수빈 말대로 찐사랑의 시작일까요? 수빈아. 응? 고마워. 이렇게 챙겨줘서. 성재가 말했습니다. 수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빠, 당연한 거지 뭐. 그날 밤 이후 성재는 자꾸 수빈이 생각났습니다. 회의 중에도 서류를 검토할 때도 수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빈이 뭐 하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수빈한테 연락하고 싶었습니다. 성재는 자신의 감정이 낯설었습니다. 9년 동안 은호만 생각했던 성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은호보다 수빈이 더 자주 떠올랐습니다. 성재는 혼란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이 감정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세계에서는 영라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영라는 개인전을 통해 화가로 데뷔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유명 갤러리에서 열린 전시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주목했습니다. 신진 작가 박영라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전시회장은 화려했습니다. 샴페인을 든 사람들이 작품을 감상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라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성희는 딸의 성공에 만족했습니다. 전시회장 한쪽에 서서 영라를 바라보는 성희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우리 딸이야. 내가 키운 보람이 있어. 성희는 옆에 서 있던 남편 진석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영라가 이렇게까지 잘할 줄은 몰랐어. 진석도 흐뭇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성희는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영라를 더 높은 곳으로 올려야 했습니다. 화가로서의 성공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좋은 지방과의 혼담이 필요했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다음 날 성희는 영라를 불러 앉혔습니다. 집 거실에는 성희와 진석 그리고 영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영라야. 성희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영라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전시회가 성공적이었잖니.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지. 다음 단계요? 영라는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담이야. 좋은 사람들이 너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어. 성희는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을 펼쳤습니다. 남자들의 프로필이었습니다. 이분은 휴먼딥바이오의 이상훈 부사장님이야. 서울대 의대 출신에 집안도 좋고 능력도 출중하시지. 성희는 이상훈의 프로필을 영라 앞으로 밀었습니다. 영라는 프로필을 내려다봤습니다. 사진 속의 남자는 잘생겼습니다. 스펙도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영라의 가슴은 뛰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대한화학 전무님 아들이고 이분은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시고. 성희는 계속해서 프로필들을 소개했습니다. 모두 영라의 체급보다 한 단계 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석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좋은 분들이야. 영라, 너한테 딱 맞는 사람들이지? 영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피아노를 배우라면 배웠고 그림을 그리라면 그렸습니다. 친구를 사귀지 말라면 사귀지 않았고 학교를 옮기라면 옮겼습니다. 영라는 인형이었습니다. 성희가 조종하는 인형이었습니다. 영라야, 대답 좀 해봐. 성희가 재촉했습니다. 네. 엄마. 영라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럼 이번 주말에 이상훈 부사장님과 만나봐라. 약속 잡아놨으니까. 네. 엄마. 영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영라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야는
내가 누구지? 영란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환이 영란을 출근시키기 위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환은 영란의 보디가드였습니다. 아니, 이제는 이지환 실장이었습니다. 영란을 지키는 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영란가 현관문을 나서자 지환이 차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갤러리 방문 일정 있으시고 오후 3시에 이상훈 부사장님과 약속 있으십니다. 지환이 태블릿을 보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지환 오빠. 영란가 대답했습니다. 지환은 영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영란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지환은 그런 영란가 안타까웠습니다. 영라야, 괜찮아? 지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요. 영란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환은 알고 있었습니다. 영란가 괜찮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환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영라, 네, 인생 참.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네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냐? 지환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습니다.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영란은 지환을 바라봤습니다. 지환의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환 오빠. 영란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말했습니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살아왔어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영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환은 영라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환은 영라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보디가드일 뿐이었습니다. 영라야, 언젠가는 너도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지환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영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영란은 성희의 지시대로 이상훈과 데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만나는 장소는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이상훈은 이미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란가 들어서자 이상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라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상훈은 신사적으로 인사했습니다. 잘생긴 외모에 품이 있는 매너를 갖춘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라도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상훈은 와인을 추천하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라씨 전시회 잘 봤습니다. 작품들이 인상적이더군요. 감사합니다. 특히 저 푸른 계열의 작품들이 좋았어요. 영라씨만의 색깔이 느껴졌습니다. 이상훈은 영라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영라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훈은 영라의 과묵한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영라씨는 말수가 적으시네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데요. 이상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상훈은 계속해서 영라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영라씨는 평소에 뭐 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그림 말고 다른 취미는요? 영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취미가 없었습니다. 아니, 취미를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친구들하고는 뭐 하고 놀아요? 친구가 없어요. 이상훈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친구가 없다고요? 네.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공부만 했어요. 영라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상훈은 영라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신기하네요. 영라씨 같은 분은 처음 봐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네가 요새 여자애들 같지 않아서 좋아. 이상훈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라는 그 말이 칭찬인지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라면 먹어보셨어요? 이상훈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라면이요? 네. 일반 라면 말이에요. 아니요. 먹어본 적 없어요. 영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희는 영라에게 인스턴트 식품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라면은커녕 과자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타, 정말 독특하시네요. 그것도 매력적인데요. 이상우는 계속 웃었습니다. 데이트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녁 7시가 되었습니다. 이상우는 영라를 레스토랑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주차장에는 지환이 차를 가지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지환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차 옆에 서 있었습니다. 영라가 차에 오르려는 순간 이상훈 부사장이 다가왔습니다. 기사님, 이상훈이 지환을 불렀습니다. 지환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상훈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 지환에게 건넸습니다. 수고했어요, 기사님. 오늘 저녁 늦게까지 대기하느라 고생했죠? 이상훈은 지환을 운전기사로 취급했습니다. 하대했습니다. 지환은 화가 났습니다. 자신은 단순한 운전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지환 실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영라를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면 영라에게 피해가 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환은 고개를 숙이며 수표를 받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늘 영라 씨 잘 모셔주셔서 고마워요. 다음에도 잘 부탁드려요. 이상우는 지환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차에 탄 영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라 씨,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영라는 백밀러를 통해 지환의 얼굴을 봤습니다. 지환은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라는 알았습니다. 지환 오빠가 화가 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처음으로 분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감정은 뭐지? 영라는 자신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환 오빠가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니 화가 났습니다. 슬펐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영라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환 오빠, 괜찮아? 지환은 백밀러로 영라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영라야. 하지만 영라는 알았습니다. 지환 오빠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영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흘러갔습니다. 영라의 가슴 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지환이었습니다.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영라는 뒷좌석에 앉아 계속 지환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지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꽉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영라는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상처받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환이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영라가 내리려는 순간 지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들어가, 영라야. 지환 오빠, 영라는 지환을 바라봤습니다. 지환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너는 잘못이 없어. 들어가 쉬어. 지환은 그렇게 말하고 차로 돌아갔습니다. 영라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떠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영라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성희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라야, 어땠니? 이상훈 부사장님은? 성희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좋으셨어요. 영라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했어. 잘하면 내년 봄에 결혼할 수 있을 거야. 성희는 혼자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영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영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슬픈지 화가 나는지 답답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영라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은호는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주말 내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선배를 보면 뭐라고 말하지? 은호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지혁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선배, 안녕하세요. 은호는 최대한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응. 왔어? 지혁도 짧게 대답했습니다. 은호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혁이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긴장됐습니다. 지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호가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먼저 말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고백한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은호가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오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대화만 짧게 주고받았습니다. 은호야, 이 견적서 확인 좀 해줄래? 네, 선배, 고객한테 언제 연락하기로 했어? 오후 2시에 전화드리기로 했어요. 대화는 그것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점심 먹으러 갈래? 지혁이 물었습니다. 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도시락 싸왔어요. 먼저 다녀오세요. 그래. 그럼 다녀올게. 지혁은 혼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은호는 홀로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도시락을 꺼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밥알을 입에 넣었지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이러는 걸까? 은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지혁 선배가 싫은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관계가 변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만약 연인이 되었다가 헤어지면 어떡하죠? 그러면 동업도 끝나는 걸까요? 지금처럼 편하게 일할 수 없게 되는 걸까요? 은호는 너무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답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혁은 성재를 만났습니다. 회사 근처 포장마차였습니다. 두 사람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호, 반응이 어때? 성재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아무 말도 안 해. 지혁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 갑자기 고백했으니까. 기다려야 하나? 당연하지. 은호 후배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거야. 성재가 말했습니다. 지혁은 소주를 한 잔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너는 진짜 괜찮아? 지혁이 성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성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괜찮았습니다. 사실 나도 요즘 생각을 많이 했어. 성재가 말을 이었습니다. 무슨 생각? 내가 은호 후배를 정말 사랑했는지 말이야. 지혁은 성재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성재는 쓴웃음을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9년 동안 좋아했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못 참겠다고 했던 말 듣고 생각해보니까 그게 사랑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더라고. 내가? 응, 네가 은호를 보면 못 참겠다고 했잖아. 그 말 듣고 생각이 많이 들더라. 성재는 소주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러더라고. 사랑은 참을 수 없는 거래. 하루 종일 생각나고 보고 싶고 다른 사람이 채갈까봐 불안한 게 사랑이라고. 근데 나는 참아지더라고. 은호 후배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하긴 한데 너처럼 미칠 것 같진 않았어. 하루 종일 보고 싶어 죽을 것 같지도 않고. 지혁은 성재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너는 뭐였던 것 같아? 존경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호감, 사랑은 아니었던 거지. 성재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9년이 아깝지 않아? 아깝긴 한데 그래도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야. 성재가 대답했습니다. 지혁은 성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생했어, 친구. 뭘, 너도 고생 많아. 두 사람은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며칠 후 수빈은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패션 콘텐츠였습니다. 합리적인 가격대의 옷으로 스타일링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쇼핑몰을 다니며 촬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0만 원으로 데이트를 완성하기 도전해볼게요. 수빈은 밝은 목소리로 카메라에 대고 말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수빈은 편집을 하기 위해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수빈아, 성재였습니다. 수빈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빠, 여기 왜 왔어? 지나가다가 봤어. 뭐 해? 편집 중이야. 오늘 촬영한 거. 수빈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성재는 수빈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함께 봤습니다. 오, 잘 나왔네. 스타일링 센스 좋은데? 그치. 오늘 10만 원으로 완성한 건데 진짜 괜찮지 않아? 수빈은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성재는 그런 수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빈이 이야기하는 모습이 예뻤습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오빠, 배고프지 않아? 나 아직 저녁 못 먹었는데. 나도 안 먹었어. 그럼 같이 먹을래? 내가 살게. 수빈이 제안했습니다. 네가 왜 사? 내가 살게. 아니야, 내가 살래. 오빠 그동안 나한테 많이 사줬잖아. 그래? 그럼 고마워. 두 사람은 함께 식당으로 갔습니다. 수빈이 좋아하는 떡볶이 집이었습니다. 오빠도 떡볶이 좋아해? 응, 좋아해. 다행이다. 나 떡볶이 진짜 좋아하거든. 수빈은 떡볶이를 한 입 먹고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재는 그런 수빈을 보며 웃었습니다. 수빈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억지로 좋은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빠, 요즘 기분이 좋아 보여. 수빈이 말했습니다. 그래? 응. 전보다 표정이 밝아졌어. 그런가? 성재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수빈도 함께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편안한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성재가 물었습니다. 수빈아, 다음 주에 시간 있어? 응. 있는데 왜? 같이 영화 볼래? 보고 싶은 영화가 있거든. 성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수빈은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성재의 얼굴이 조금 빨개진 것 같았습니다. 좋아. 같이 보자. 수빈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성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호는 여전히 지역에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역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역 선배에게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은호는 지역에게 말했습니다. 선배, 오늘 퇴근하고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역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무실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은호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지역은 기다려줬습니다. 그리고 은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 응, 저도 선배가 싫지 않아요. 지역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선배를 보면 떨려요. 심장이 빨리 뛰어요. 그게 뭔지 몰랐는데 이번에 생각해보니까 저도 선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역은 숨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서워요. 만약 우리가 연인이 되었다가 헤어지면 어떡하죠? 그러면 동업도 끝나는 건가요? 지금처럼 일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선배랑 지금처럼 함께 일하는 게 좋아요. 잃고 싶지 않아요. 지역은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호야, 지역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연인이 되든 안 되든 나는 네 옆에 있을 거야. 은호는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사귀게 되면 더 잘할 거야. 너를 더 아끼고 더 소중하게 대할 거야. 지역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만약에 우리가 헤어지게 되더라도 나는 여전히 네 동업자로 남을 거야. 너는 내 소중한 파트너니까.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지역은 은호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줄래?
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믿을게요, 선배. 지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은호를 꼭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은호야. 은호도 지혁을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안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공원의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